어느 이른 봄날 아침,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주방에서 예지가 멍하니 냉장고 문을 열고 있었다. 냉장고 안에는 무, 두부, 애호박, 청양고추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모두 어제 시장에서 사온 것들이었다. 예지는 천천히 물을 꺼내 도마 위에 올려놓았다. 칼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예지는 올해 55세였다. 15년간 운영하던 작은 서점을 정리하고 지난 6개월 전부터 79세 엄마 영순과 함께 살기 시작했다. 엄마는 2년 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다. 처음엔 가끔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잊어버리는 정도였다. 그러다 6개월 전부터 상황이 급격히 나빠졌다. 예지의 얼굴을 못 알아보는 날이 생겼다. 화장실 가는 길을 잊었다. 밥을 먹고도 안 먹었다고 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다. 엄마는 거의 모든 것을 잊었지만 요리만큼은 달랐다. 주방에 서면 엄마의 손이 움직였다. 마치 50년 동안 새겨진 기억이 손끝에 남아있는 것처럼. 물을 씻고 칼로 나박나박 썰고 냄비에 물을 붓는 모든 동작이 자연스러웠다. 예지는 그 모습을 보며 매번 울컥했다. 엄마, 오늘은 뭐 해 먹을까? 예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영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예지의 얼굴을 보는 눈빛이 낯선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조심스러웠다. 예지의 가슴이 또 한 번 무너졌다. 하지만 예지는 웃으며 말을 이었다. 엄마가 제일 잘하는 된장찌개 할까? 그 순간 영순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다. 뭔가를 떠올리려는 듯 눈을 가늘게 떴다. 그리고는 천천히 냉장고 쪽으로 걸어갔다. 냉장고 문을 열고 물을 꺼냈다. 도마 위에 올려놓고 칼을 집어들었다. 예지는 숨을 죽이며 그 모습을 지켜봤다. 영순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물을 씻고 껍질을 벗기고 나박나박 썰어냈다. 두께도 크기도 모양도 완벽했다. 마치 어제도 그제도 지난 50년 내내 그렇게 해온 것처럼. 예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았다. 엄마는 예지의 이름을 잊었지만 이 물을 써는 법은 잊지 않았다. 예지는 그날 밤 일기장을 펼쳤다. 일기장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엄마의 레시피를 기록하기로 했다. 엄마가 모든 걸 잊기 전에 엄마의 손맛을 영원히 남기기로 했다. 예지는 6개월 전부터 이 계획을 세웠다. 엄마가 평생 만들어 온 요리들을 하나하나 기록하는 것. 엄마와 함께 요리하며 엄마의 손을 따라하며 그 모든 것을 사진과 글로 남기는 것. 그렇게 엄마만의 요리책을 만드는 것. 하지만 쉽지 않았다. 엄마는 하루가 다르게 기억을 잃어갔다. 어제 웃던 일도 오늘은 잊었다. 방금 먹은 밥도 기억하지 못했다. 의사는 말했다. 알츠하이머는 가장 최근 기억부터 지워나간다고. 결국 아주 오래된 기억마저 사라진다고. 그렇다면 엄마의 손에 남은 이 요리 기억은 언제까지 남아있을까? 예지는 두려웠다. 그래서 더 서둘러야 했다. 시간이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예지는 엄마를 주방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오늘은 된장찌개 만드는 법 좀 알려줄래? 내가 잘 못해서.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주방 앞에 서자 몸이 저절로 움직였다. 예지는 노트와 펜을 꺼내 들고 엄마의 모든 동작을 적기 시작했다. 물을 몇 번 씻는지, 칼은 어떤 각도로 쥐는지, 썰 때 손가락은 어디에 두는지 모든 것을 놓치지 않으려 했다. 영순이 냄비에 물을 부었다. 예지가 물었다. 엄마, 물은 얼마나 넣어? 영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냄비를 들어 물을 부었다. 예지는 재빨리 물의 양을 눈으로 가늠했다. 대략 1리터 정도. 노트에 적었다. 물 1리터. 영순이 된장을 떠서 넣었다. 예지가 또 물었다. 된장은 몇 숟가락? 영수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다. 숟가락으로 된장을 떠서 냄비에 풀었다. 1번, 2번, 3번. 예지는 숫자를 세며 적었다. 된장 3큰술. 그렇게 30분이 흘렀다. 냄비에서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피어올랐다. 예지는 엄마가 간을 보는 모습을 지켜봤다. 영순이 국자로 국물을 떠서 입에 넣었다. 잠시 맛을 음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불을 껐다. 예지가 2그릇에 밥을 퍼담고 된장찌개를 떠 담았다. 상을 차려 엄마 앞에 놓았다. 영순이 숟가락을 들고 한 숟갈 떠 먹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계속 먹었다. 예지도 한 숟갈 떴다. 입에 넣는 순간 예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 맛이었다. 어릴 적 아프고 나서 엄마가 끓여주던 그 된장찌개 맛. 대학 시험 전날 밤 늦게까지 공부하다 지쳤을 때 엄마가 내려주던 그 맛. 결혼하고 친정에 올 때마다 엄마가 꼭 끓여주던 그 맛. 예지는 숟가락을 놓고 눈물을 닦았다. 영순이 예지를 바라봤다. 왜 우니? 영순이 물었다. 예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엄마. 그냥 맛있어서. 영수는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다시 밥을 먹었다. 예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엄마는 지금 나를 모를지 모르지만 이 순간만큼은 엄마였다. 요리하는 엄마, 밥을 차려주는 엄마, 딸을 먹이는 엄마. 예지는 그날 밤 노트를 정리하며 제목을 붙였다. 1점, 엄마의 된장찌개 기본편.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적었다. 엄마는 오늘 내 이름을 3번 잊었다. 하지만 된장찌개 끓이는 법은 한 번도 잊지 않았다. 엄마의 손은 50년을 기억한다. 예지는 책상 서랍을 열어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30년 전 예지가 25이던 해 찍은 사진이었다. 엄마와 딸이 주방에서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사진. 그때 엄마는 지금처럼 주름지지 않았고 예지는 지금처럼 지치지 않았다. 사진 속 엄마는 앞치마를 두르고 칼을 쥐고 있었다. 물을 썰고 있었다. 예지는 그 옆에서 엄마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엄마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1995년 5월. 예지가 결혼 전에 요리 배우러 왔다. 된장찌개부터 가르쳤다. 예지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30년 전 엄마에게 요리를 배우던 그때로 돌아간 기분이었다. 아니, 이번엔 예지가 엄마의 요리를 기록하는 차례였다. 엄마가 잊어버리기 전에 엄마의 모든 것을 남겨야 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예지는 매일 아침 엄마와 함께 주방에 섰다. 월요일엔 무나물, 화요일엔 미역국, 수요일엔 김치찌개. 엄마가 평생 만들어온 음식들을 하나씩 함께 만들며 기록했다. 하지만 점점 어려워졌다. 엄마의 상태가 빠르게 나빠지고 있었다. 어떤 날은 주방에 서서도 뭘 해야 할지 몰라 멍하니 서 있었다. 어떤 날은 물을 씻다가 갑자기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다. 예지는 그럴 때마다 조심스럽게 엄마의 손을 잡고 다시 이끌었다. 엄마, 이제 무 썰어야지. 이렇게 예지가 칼을 잡고 물을 썰어 보였다. 영수는 멍하니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칼을 쥐었다. 손이 움직였다. 느리고 서툴렀지만 여전히 물을 썰 수 있었다. 예지는 그 모습을 보며 안도했다. 아직이었다. 아직 엄마의 손은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예지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의사가 말했다. 알츠하이머 환자는 결국 모든 기억을 잃는다고. 운동 기억, 즉 몸이 기억하는 것도 마지막엔 사라진다고. 걷는 법, 먹는 법, 심지어 숨 쉬는 법까지 잊게 된다고. 예지는 그날 밤 노트를 넘기며 지금까지 기록한 레시피를 세어봤다. 총 12가지. 된장찌개, 무나물, 미역국, 김치찌개, 시금치나물, 콩나물국,
북어국, 두부조림, 고등어조림, 멸치볶음, 감자조림, 오이무침. 예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엄마가 평생 만들어 온 요리는 이것보다 훨씬 많았다. 명절 음식, 제사 음식, 손님 음식. 아직 기록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았다. 예지는 계획을 수정했다. 가장 중요한 것부터 먼저 기록하기로 했다. 엄마가 가장 자주 만들던 음식, 엄마의 정성이 가장 많이 들어간 음식, 그리고 예지가 가장 좋아하던 음식. 다음 날, 예지는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내가 어렸을 때 내 생일마다 만들어주던 그 미역국 있잖아. 그거 오늘 해줄 수 있어? 영수는 예지를 바라봤다. 눈빛이 텅 비어 있었다. 예지가 누군지 모르는 눈빛이었다. 예지는 슬픔을 삼키며 다시 말했다. 그냥 미역국 해먹고 싶어서 엄마 손맛으로. 영수는 잠시 망설이다 천천히 냉장고로 갔다. 냉장고 문을 열고 한참을 들여다봤다. 그리고 미역을 꺼냈다. 예지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엄마가 기억해냈다. 영순이 미역을 찬물에 담갔다. 예지는 옆에서 지켜보며 노트에 적었다. 미역을 찬물에 10분간 불린다. 영순이 미역을 건져 물기를 짰다. 물기를 완전히 짠다. 냄비에 참기름을 두르고 미역을 넣어 볶았다. 참기름에 3분간 볶는다. 예지는 모든 과정을 놓치지 않고 기록했다. 엄마가 소고기를 넣는 타이밍, 간장을 넣는 양, 물을 붓는 순서, 모든 것이 정확했다. 마치 레시피 책을 보고 만드는 것처럼. 30분 후, 미역국이 완성됐다. 예지는 그릇에 담아 상에 올렸다. 영순이 먼저 한 숟갈 떠먹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예지도 한 숟갈 떴다. 입에 넣는 순간 예지는 어린 시절로 돌아갔다. 8살 생일날 아침에 일어나니 엄마가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다. 예지가 졸린 눈으로 주방에 갔더니 엄마가 웃으며 말했다. 우리 딸 생일인데 엄마가 제일 맛있는 거 해줘야지. 그날 먹었던 미역국 맛이 지금 입안에 그대로 있었다. 예지는 눈물을 참지 못했다. 엄마, 이 맛이야. 내가 좋아하던 바로 이 맛. 영수는 예지를 바라봤다. 눈빛이 여전히 낯설었지만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맛있니? 응. 엄마, 정말 맛있어. 그날 밤, 예지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다. 이점, 엄마의 생일, 미역국, 소고기를 넣어 진하게.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썼다. 엄마는 오늘 내 생일이 언제인지 몰랐다. 하지만 생일 미역국 끓이는 법은 기억했다. 이 손맛이 나를 길렀다. 예지는 매일 기록했다. 하루도 빠짐없이. 비가 오는 날도, 몸이 아픈 날도, 엄마가 화를 내는 날도. 예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엄마의 모든 레시피를 남겨야 했다. 어느 날은 엄마가 갑자기 화를 냈다. 누구야, 당신. 왜 자꾸 나를 귀찮게 해? 예지의 가슴이 무너졌다. 하지만 예지는 참았다. 엄마가 아닌 날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다. 예지는 알았다. 이게 병이라는 걸. 엄마 탓이 아니라는 걸. 엄마, 나야. 예지야. 예지? 예지가 누군데? 엄마, 딸. 영수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리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예지는 조용히 물러나 혼자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예지는 다시 엄마를 주방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함께 요리했다. 엄마가 예지를 몰라도 예지는 엄마를 기억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3개월이 흘렀다. 예지는 지금까지 35가지 레시피를 기록했다. 노트는 2권째로 넘어갔다. 사진은 1000장이 넘었다. 하지만 엄마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다. 어느 날 아침, 예지가 엄마를 주방으로 데려갔다. 오늘은 잡채를 만들기로 했다.
엄마가 명절마다 만들던 그 잡채. 예지가 가장 좋아하던 음식이었다. 엄마, 오늘은 잡채 해 먹자. 엄마가 제일 잘하잖아.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주방 앞에 서자 멈췄다. 당면을 보고, 채소를 보고, 고기를 봤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영수는 멍하니 서 있었다. 엄마, 예지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영수는 예지를 바라봤다. 눈빛이 불안했다. 이걸로 뭘 하는 거지? 예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엄마가 잊기 시작했다. 요리하는 법을, 평생 손으로 기억해온 그것을. 예지는 침착하게 말했다. 엄마,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먼저 당면을 삶아야지. 엄마, 이거 냄비에 넣어. 예지가 당면을 건네자 영순이 받아들었다. 하지만 냄비를 보고 망설였다. 예지가 영순의 손을 잡고 이끌었다. 이렇게 냄비에 넣어. 그리고 물을 부어. 영수는 예지의 말을 따라했다. 느리고 서툴렀지만 할 수 있었다. 예지는 엄마의 모든 동작을 도우며 함께 잡채를 만들었다. 2시간이 걸렸다. 평소 같으면 30분이면 끝날 요리였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엄마는 계속 잊었다. 다음에 뭘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예지는 그때마다 다시 알려주고 다시 이끌었다. 마침내 잡채가 완성됐다. 예지는 접시에 담아 상에 올렸다. 영순이 젓가락으로 한 젓가락 집어 먹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맛있네. 예지도 한 젓가락 먹었다. 맛있었다. 엄마의 잡채 맛이었다. 비록 오늘은 예지가 대부분 만들었지만 엄마와 함께 만든 잡채였다. 예지는 그날 밤 일기에 썼다. 오늘 엄마가 잡채 만드는 법을 잊었다. 하지만 나와 함께라면 아직 만들 수 있다. 엄마의 손이 완전히 잊을 때까지 나는 엄마와 함께 요리할 것이다. 그 후로 요리가 점점 더 어려워졌다. 엄마는 하루가 다르게 잊어갔다. 칼 쓰는 법을 잊었다. 불 켜는 법을 잊었다. 재료 손질하는 법을 잊었다. 예지는 그때마다 엄마의 손을 잡고 함께했다. 어느 날은 엄마가 갑자기 무서워했다. 이게 뭐야? 뜨거워. 영순이 냄비를 보며 소리쳤다. 예지가 급히 불을 껐다. 엄마, 괜찮아. 불이야. 요리할 때 쓰는 거. 불. 왜 불이 여기 있어? 영순이 겁먹은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다. 예지는 가슴이 무너지는 걸 느꼈다. 엄마가 불마저 잊었다. 예지는 그날 의사를 찾아갔다. 의사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운동 기억도 서서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곧 완전히 잊게 될 겁니다. 그럼 요리도 못하게 되나요? 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예지는 병원을 나와 한참을 걸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엄마의 손맛이 사라진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50년 동안 가족을 먹여 살린 그 손이 이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게. 하지만 예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 노트를 펼쳤다. 지금까지 기록한 레시피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35가지. 아직 부족했다. 예지는 목록을 만들었다. 아직 기록하지 못한 엄마의 요리들. 갈비찜, 불고기, 찜달, 전, 떡국, 송편. 예지는 결심했다. 엄마가 완전히 잊기 전에 남은 모든 레시피를 기록하기로. 비록 엄마가 직접 만들지 못해도 예지가 엄마의 손을 잡고 함께 만들기로. 예지는 계획을 세웠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었다. 하루에 2가지씩 요리를 만들기로 했다. 아침엔 간단한 반찬, 저녁엔 본격적인 음식. 엄마와 함께 엄마의 손을 잡고 끝까지. 첫날 아침, 예지는 엄마를 주방으로 데려갔다. 오늘은 시금치 나물과 고등어 조림. 예지가 시금치를 손질하며 말했다. 엄마, 시금치는 이렇게 뿌리 쪽을 자르고
한번 씻어. 그리고 끓는 물에 데쳐. 영수는 멍하니 시금치를 바라봤다. 예지가 엄마의 손을 잡고 함께 시금치를 손질했다. 영순의 손은 느렸지만 아직 움직였다. 예지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다. 엄마, 이제 물에 데쳐. 30초만. 예지가 냄비에 물을 끓이고 시금치를 넣었다. 영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뭔가 익숙한 듯한 표정이었다. 예지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고 사진으로 남겼다. 점심 후 예지는 고등어를 꺼냈다. 오늘 저녁 메뉴였다. 예지가 무와 감자를 썰며 말했다. 엄마, 고등어 조림은 물을 먼저 깔고 그 위에 고등어를 올려. 그리고 양념을 부어. 영수는 예지의 말을 듣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예지는 괜찮다고 스스로를 달랬다. 엄마가 듣지 못해도 예지가 기억할 것이다. 예지는 계속 요리했다. 하루에 2가지, 때론 3가지. 일주일이 지나자 노트가 또 한 권 늘었다. 지금까지 기록한 레시피가 50가지를 넘었다. 하지만 엄마는 점점 더 멀어졌다. 주방에 서는 것조차 힘들어했다. 칼을 보고 두려워했다. 불을 보고 겁먹었다. 예지는 그럴 때마다 엄마를 의자에 앉혀놓고 혼자 요리했다. 엄마가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좋았다. 어느 날 저녁, 예지가 갈비찜을 만들고 있었다. 엄마가 가장 좋아하던 명절 음식이었다. 예지는 갈비를 손질하고 양념을 만들고 냄비에 넣어 끓였다. 엄마는 옆에서 멍하니 바라봤다. 2시간 후, 갈비찜이 완성됐다. 예지는 접시에 담아 상에 올렸다. 엄마 앞에 놓고 말했다. 엄마, 갈비찜이야. 엄마가 제일 좋아하던 거. 영순이 젓가락을 들었다. 갈비를 한 점 집어 입에 넣었다. 천천히 씹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예지는 숨을 죽이며 엄마를 바라봤다. 잠시 후, 영순이 눈을 떴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맛있다. 예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가 맛있다고 했다. 엄마가 느꼈다. 이 음식이 특별하다는 걸. 엄마, 내가 엄마 레시피대로 만든 거야.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표정이 부드러웠다. 예지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다. 엄마가 갈비찜을 먹는 모습. 엄마의 마지막 행복한 표정. 그날 밤, 예지는 일기에 썼다. 오늘 엄마에게 갈비찜을 해드렸다. 엄마가 맛있다고 했다. 엄마는 나를 모르지만 이 음식만큼은 기억하는 것 같았다. 엄마의 손맛을 내가 이어받았다. 예지는 계속 기록했다. 매일매일, 쉬지 않고, 불고기, 찜닭, 전, 떡국, 송편. 엄마가 평생 만들던 모든 음식을 하나씩 만들며 기록했다. 어느 날은 엄마가 잠에서 깨자마자 울었다. 집에 가고 싶어. 엄마 보고 싶어. 예지는 가슴이 무너졌다. 엄마가 자기 집도, 자기 나이도 잊었다. 지금 엄마는 어린아이가 되어 있었다. 엄마, 여기가 집이야. 나는 예지야. 엄마 딸. 아니야. 내 딸은 어린애야. 당신은 누구야? 영순이 소리쳤다. 예지는 참았다. 울음을 삼켰다. 그리고 조용히 엄마를 안아줬다. 괜찮아, 엄마. 내가 여기 있어. 엄마 곁에 있을게. 영수는 예지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예지도 함께 울었다. 둘은 그렇게 오랫동안 안고 있었다. 5개월째, 예지는 마침내 마지막 레시피를 기록했다. 된장찌개. 처음 시작한 바로 그 음식. 예지는 엄마와 함께 주방에 섰다. 엄마는 의자에 앉아 있고 예지는 홀로 요리했다. 물을 썰고 두부를 썰고 된장을 풀었다. 예지의 손은 이제 엄마의 손처럼 움직였다. 5개월 동안 60가지 레시피를 기록하며 예지는 엄마의 모든 손맛을 배웠다. 냄비에서 된장찌개가 부글부글 끓었다.
예지는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을 봤다. 완벽했다. 엄마의 그 맛이었다. 예지는 두 그릇에 밥을 퍼담고 된장찌개를 또 담았다. 상을 차려 엄마 앞에 놓았다. 영순이 숟가락을 들었다. 예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먹어봐. 내가 만든 거야. 영순이 한 숟갈 떴다. 입에 넣었다. 천천히 씹었다. 그리고 예지를 바라봤다. 눈빛이 잠시 또렷해지는 것 같았다. 이게 내 맛이네. 예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터졌다. 엄마가 알아봤다. 예지가 만든 된장찌개가 엄마의 맛이라고. 엄마가 50년간 만들어 온 바로 그 맛이라고. 엄마, 나 엄마한테 배운 거야. 지난 5개월 동안.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표정이 평온했다. 예지는 엄마와 함께 밥을 먹었다. 조용히, 천천히, 마지막인 것처럼. 식사를 마치고 예지는 엄마를 거실로 모셨다. 그리고 책상으로 가서 두꺼운 노트를 가져왔다. 5개월 동안 기록한 모든 레시피, 총 60가지, 1000장이 넘는 사진, 예지의 손글씨로 빼곡히 적힌 레시피. 예지는 엄마 옆에 앉아 노트를 펼쳤다. 엄마, 이거 봐. 우리가 함께 만든 요리책이야. 첫 페이지를 넘겼다. 1점, 엄마의 된장찌개 기본편. 그 아래 엄마가 물을 썰고 있는 사진. 예지가 적은 레시피와 메모. 엄마, 기억나? 우리 처음 이거 만들었을 때. 영수는 사진을 바라봤다. 표정이 없었다. 예지는 계속 페이지를 넘겼다. 미역국, 잡채, 갈비찌개, 불고기. 하나하나 넘길 때마다 예지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다. 엄마, 이건 생일 미역국이야. 엄마가 내 생일마다 해줬던 거. 이건 명절 잡채. 엄마가 제일 자신 있어 하던 거. 이건 갈비찜. 엄마가 마지막으로 맛있다고 한 거. 예지는 60개의 레시피를 모두 보여줬다. 엄마는 말없이 바라봤다. 이해하는지, 기억하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예지는 괜찮았다. 이 책은 엄마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예지를 위한 것이었다. 마지막 페이지를 덮으며 예지가 말했다. 엄마, 이제 내가 엄마 손맛을 기억할게. 엄마가 잊어도 내가 기억할게. 그리고 이 책을 보면서 평생 엄마 요리를 만들 거야. 영수는 예지를 바라봤다. 눈빛은 여전히 낯설었지만 손이 천천히 움직였다. 예지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고맙구나. 엄마가 작게 속삭였다. 예지는 엄마의 손을 꽉 잡았다. 그리고 함께 울었다. 그날 밤 예지는 요리책 마지막 페이지에 글을 썼다. 엄마에게 이 책은 엄마의 50년 손맛을 담았습니다. 엄마가 나를 키우며 만들어준 모든 음식, 엄마가 사랑으로 빚어낸 모든 레시피가 여기 있습니다. 엄마는 이제 많은 걸 잊었지만 나는 기억합니다. 엄마의 손길, 엄마의 정성, 엄마의 사랑. 그것이 모두 이 음식 속에 담겨 있다는 걸. 나는 이 책을 보며 평생 엄마의 요리를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내 아이에게도 물려줄 것입니다. 엄마의 손맛이 대대로 이어지도록. 엄마, 사랑합니다. 평생 나를 먹여주셔서, 평생 곁에 있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딸 예지올림. 6개월이 흘렀다. 영순의 상태는 더 나빠졌다. 이제 침대에 누워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말도 거의 하지 않았다. 예지의 얼굴도 자신의 이름도 완전히 잊었다. 하지만 예지는 매일 요리했다. 엄마를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아침엔 미역국, 점심엔 된장찌개, 저녁엔 불고기. 요리책을 펼쳐놓고 하나하나 따라 만들었다. 어느 날 예지의 언니 민지가 찾아왔다. 민지는 미국에 살고 있었다. 1년 만에 한국에 온 것이었다. 민지는 엄마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엄마가 이렇게 많이 안 좋아지셨어? 응.
언니, 지난 6개월 동안 많이 나빠지셨어. 예지가 조용히 대답했다. 민지는 한참을 엄마 곁에 앉아 있었다. 영수는 민지를 보고도 아무 반응이 없었다. 저녁 무렵 예지는 언니를 위해 갈비찜을 만들었다. 엄마의 레시피대로. 민지는 한 점 먹고 눈을 크게 떴다. 예지야, 이거 엄마 맛이야? 응. 내가 엄마한테 배운 거야. 예지는 언니에게 요리책을 보여줬다. 민지는 책을 넘기며 눈물을 흘렸다. 예지야, 너 이걸 언제 다 했어? 지난 6개월 동안 엄마랑 함께. 민지는 동생을 꽉 안아줬다. 고생했어. 정말. 내가 멀리 있어서 미안해. 괜찮아. 언니, 나는 엄마와 함께 있고 싶었어. 엄마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싶었어. 그날 밤, 자매는 함께 요리책을 보며 추억을 나눴다. 어릴 적 엄마가 해주던 음식들, 명절마다 함께 만들던 전과 떡, 아플 때 엄마가 끓여주던 미역국. 예지야, 이 책 정말 대단해. 엄마의 모든 게 여기 있네. 응, 나도 처음엔 막막했어. 근데 하나씩 기록하다 보니까 엄마를 더 깊이 알게 된 것 같아. 뭐가? 엄마의 사랑. 엄마는 평생 우리를 이렇게 먹여 살렸잖아.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그게 얼마나 대단한 사랑인지 이제야 알았어.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다. 일주일 후, 민지는 미국으로 돌아갔다. 떠나기 전 예지에게 부탁했다. 예지야, 이 요리책, 나중에 복사본 하나 줄 수 있어? 나도 미국에서 엄마 요리 만들고 싶어. 당연하지, 언니. 내가 정리해서 보내줄게. 민지가 떠난 후, 예지는 요리책을 복사하기 시작했다. 손으로 쓴 글씨를 타이핑하고, 사진을 정리하고, 레시피를 깔끔하게 편집했다. 밤늦게까지 작업했다. 한 달 후, 예지는 완성된 요리책을 출력했다. 제목은 엄마의 손맛 마이너스 50년 레시피. 표지에는 엄마와 예지가 함께 요리하는 사진을 넣었다. 예지는 한 권을 언니에게 보냈다. 그리고 한 권은 자신이 가졌다. 나머지 한 권은 엄마의 침대 옆 서랍에 넣어뒀다. 엄마, 우리가 함께 만든 책이야. 엄마가 보진 못하겠지만 여기 있을게. 엄마 곁에. 영수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예지는 엄마의 손을 잡았다. 이제 엄마의 손은 차가웠다. 더 이상 요리를 하지 않았다. 칼도, 냄비도, 불도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예지는 알았다. 엄마의 손맛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이 책 속에 예지의 손 안에, 그리고 언젠가 예지의 아이에게로 이어질 것이라고. 1년이 지났다. 영수는 이제 거의 움직이지 못했다. 침대에서 하루 종일 누워 있었다.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식사를 하고 씻었다. 예지는 매일 엄마 곁을 지켰다. 어느 날 예지의 친구 수연이 찾아왔다. 수연은 예지의 대학 동창이었다. 오랜만에 만난 두 사람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예지야, 너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엄마 돌보면서 살아. 힘들겠다. 혼자 다 하니까. 괜찮아. 나는 엄마와 함께 있고 싶어. 수연은 테이블 위에 요리책을 보았다. 이게 뭐야? 엄마, 레시피 모은 거야. 내가 지난 1년 동안 기록했어. 수연이 책을 넘기며 감탄했다. 예지야, 이거 정말 대단한데? 너 이거 책으로 내면 어떨까? 책? 응. 요즘 이런 가족 레시피 책이 인기가 많아. 너희 엄마 이야기도 감동적이고. 예지는 잠시 생각했다. 책으로 낸다? 많은 사람들이 엄마의 레시피를 본다. 처음엔 낯선 생각이었지만 점점 마음이 끌렸다. 근데 사람들이 관심 가질까? 당연하지. 요즘 다들 엄마 손맛 그리워하잖아.
너희 엄마 이야기는 정말 특별해. 치매에 걸렸는데도 손으로 기억하는 요리. 그걸 딸이 기록하는 거. 진짜 감동적이야. 예지는 그날 밤 오래 고민했다. 엄마의 레시피를 세상에 공개하는 것. 엄마의 사랑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누는 것. 나쁘지 않은 생각이었다. 다음 날, 예지는 작은 출판사에 연락했다. 출판사 편집자가 요리책을 보더니 크게 감동했다. 이 책 정말 좋네요. 레시피도 훌륭하고 이야기도 감동적이에요. 꼭 출판하고 싶습니다. 3개월 후, 엄마의 손맛 마이너스 50년 레시피가 책으로 나왔다. 예지는 첫 책을 받아들고 엄마에게 보여줬다. 엄마, 우리 책이 나왔어. 엄마, 레시피가 책이 됐어. 영수는 책을 보지 못했다. 눈도 거의 감고 있었다. 하지만 예지는 괜찮았다. 엄마가 보지 못해도 세상 사람들이 볼 것이었다. 책은 조용히 입소문을 탔다. 처음엔 주변 사람들만 샀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다. SNS에 리뷰가 올라오고 블로그에 소개되고 서점 베스트셀러 코너에 진열됐다. 어느 날 예지에게 한 통의 메일이 왔다. 60대 여성이 보낸 것이었다. 작가님께 책 잘 읽었습니다. 저도 어머니가 치매입니다. 요즘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작가님 책을 읽으며 많이 울었습니다. 저도 어머니 레시피를 기록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늦기 전에 작가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독자 올림. 예지는 메일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있었다. 엄마의 레시피가 다른 가족들에게도 전해지고 있었다. 그 후로 예지는 많은 메일을 받았다. 엄마와의 추억을 나누는 사람들, 엄마의 레시피를 따라 만들었다는 사람들, 감사하다는 사람들. 예지는 모든 메일에 답장했다. 어느 날, 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다. 예지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고 했다. 예지는 고민 끝에 승낙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엄마의 사랑을 전하고 싶었다. 촬영이 시작됐다. 카메라는 예지가 요리하는 모습을 담았다. 엄마의 레시피대로 된장찌개를 끓이고 갈비찜을 만들고 잡채를 볶는 모습. 예지는 하나하나 설명했다. 이건 엄마가 물을 썰던 방식이에요. 이렇게 나박나박 일정한 두께로. 이건 엄마가 된장을 푸는 법이에요. 국자로 천천히 덩어리가 없게. 카메라는 또 엄마의 모습도 담았다. 침대에 누워있는 영순, 창밖을 바라보는 영순, 딸의 손을 잡고 있는 영순. 다큐멘터리는 3개월 후 방송됐다. 제목은 손이 기억하는 사랑, 엄마의 레시피. 방송 후 예지의 책은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많은 사람들이 예지의 이야기에 감동했다. 2년째 되는 어느 겨울날, 영순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의사가 말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예지는 그 말을 듣고도 침착했다. 마음의 준비는 이미 되어 있었다. 예지는 간병인에게 부탁해 엄마를 거실로 모셨다. 휠체어에 앉혀 식탁 앞에 앉혔다. 엄마, 오늘은 엄마가 좋아하던 음식들 다 만들 거야. 예지는 주방에서 하루 종일 요리했다. 된장찌개, 갈비찜, 불고기, 잡채, 전, 나물. 엄마의 레시피대로, 엄마의 손맛대로 하나하나 정성껏 만들었다. 저녁 무렵 상이 차려졌다. 엄마가 평생 만들어온 음식들이 가득한 밥상. 예지는 엄마 옆에 앉았다. 엄마, 다 엄마 레시피야. 내가 엄마한테 배운 거. 영수는 상을 바라봤다. 눈빛은 흐릿했지만 뭔가를 느끼는 듯했다. 예지는 숟가락으로 된장찌개를 떠서 엄마 입에 넣어줬다. 영순이 천천히 씹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잠시 후 영순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맛 있다.
엄마가 작게 속삭였다. 예지는 눈물을 참으며 대속 음식을 떠먹여줬다. 갈비찜, 불고기, 잡채, 하나하나 정성껏. 엄마, 이게 다 엄마 손맛이야. 엄마가 나를 키우며 만들어준 그 맛. 영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계속 먹었다. 느리게, 조용히. 예지는 엄마가 먹는 모습을 지켜보며 울었다. 식사가 끝나고 예지는 엄마를 침대로 모셨다. 이불을 덮어주고 손을 잡았다. 엄마, 사랑해. 평생 나를 먹여줘서 고마워. 평생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영수는 예지를 바라봤다. 눈빛이 잠시 또렷해지는 것 같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너, 내 딸이구나. 예지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엄마가 알아봤다. 마지막 순간에 엄마가 예지를 알아봤다. 응, 엄마, 나 예지야. 엄마, 딸, 사랑한다. 내 딸. 그 말을 끝으로 영수는 눈을 감았다. 고요했다. 평화로웠다. 예지는 엄마의 손을 꽉 잡고 한참을 울었다. 다음 날 아침, 영수는 숨을 거뒀다. 79년의 삶이었다. 예지는 엄마를 조용히 보냈다. 엄마가 좋아하던 옷을 입히고 엄마가 좋아하던 꽃을 놓아주었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족, 친척, 친구들, 그리고 예지의 책을 읽은 독자들도 왔다. 조문을 하며 예지에게 말했다. 어머님의 손맛 잊지 않을게요. 책 덕분에 저도 엄마 레시피 기록했어요. 어머님 정말 멋진 분이셨어요. 예지는 감사하다고 답했다. 엄마의 사랑이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전해졌다는 것이, 엄마의 손맛이 영원히 남게 되었다는 것이. 장례를 치르고 예지는 집으로 돌아왔다. 텅 빈 집, 엄마가 없는 집. 예지는 주방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고 무와 두부를 꺼냈다. 그리고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다. 엄마의 레시피대로 물을 씻고 썰고 냄비에 물을 붓고 된장을 풀었다. 엄마가 하던 그대로 30분 후 된장찌개가 완성됐다. 예지는 그릇에 담아 상에 올렸다. 혼자 앉아 한 숟갈 떴다. 입에 넣는 순간 엄마가 떠올랐다. 엄마의 손, 엄마의 미소, 엄마의 목소리. 예지야, 맛있니? 예지는 울며 대답했다. 응, 엄마, 맛있어. 정말 맛있어. 3년이 흘렀다. 예지는 작은 요리 교실을 열었다. 엄마의 손맛이라는 이름으로 일주일에 2번 주부들과 함께 요리를 만들었다. 모두 엄마의 레시피였다. 오늘은 된장찌개를 만들어 볼게요. 제 엄마가 평생 만들던 레시피예요. 예지가 앞에서 시범을 보였다. 물을 씻고 썰고 냄비에 넣었다. 수강생들이 따라했다. 예지는 한 명 한 명 돌아다니며 도왔다. 무는 이렇게 일정한 두께로 썰어야 해요. 너무 얇으면 금방 무르고 너무 두꺼우면 안 익어요. 수강생 한 명이 물었다. 선생님, 어머님은 이 레시피를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예지는 잠시 생각했다. 엄마한테요. 그러니까 제 외할머니, 그리고 외할머니는 또 그 어머니한테 배우셨대요. 와, 그럼 몇 대째 내려오는 레시피네요? 네, 아마 100년은 됐을 거예요. 수강생들이 감탄했다. 예지는 미소 지으며 계속 가르쳤다. 수업이 끝나고 한 수강생이 예지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저도 엄마가 치매예요. 요즘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선생님 책 읽고 정말 큰 위로 받았어요. 그래요? 고마워요. 저도 엄마 레시피 기록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예지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 지금, 엄마와 함께 요리하세요. 그리고 모든 걸 기록하세요.
사진도 찍고 글도 쓰고 엄마의 모든 동작을 놓치지 마세요. 네, 그럴게요. 감사합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교실을 나갔다. 예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엄마의 사랑이 계속 전해지고 있다고. 어느 날 예지는 출판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두 번째 책을 내자는 제안이었다. 이번엔 다른 가족들의 레시피도 함께 담으면 어떨까요? 선생님, 요리 교실 수강생들 이야기도 넣고. 예지는 좋은 생각이라고 답했다. 그 후 1년 동안 예지는 수강생들의 이야기를 모았다. 엄마의 레시피, 할머니의 레시피, 가족의 레시피, 모두 사랑이 담긴 음식들이었다. 2년 후, 엄마의 손맛, 우리 가족의 레시피가 출간됐다. 책에는 10가족의 이야기가 담겼다. 모두 예지처럼 소중한 사람의 레시피를 기록한 이야기들이었다. 책은 또다시 베스트셀러가 됐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떠올리며 감동했다. SNS에는 샤브리 엄마 손맛 해시태그가 넘쳐났다. 사람들은 엄마가 해준 음식 사진을 올리고 레시피를 공유하고 추억을 나눴다. 예지는 이 모든 것을 보며 엄마를 떠올렸다. 엄마가 남긴 것은 레시피만이 아니었다. 사랑이었다. 그 사랑이 지금 수많은 가족에게 전해지고 있었다. 어느 저녁, 예지는 혼자 주방에 섰다. 오늘은 갈비찜을 만들기로 했다. 엄마가 명절마다 만들던 그 갈비찜. 예지는 레시피 책을 펼쳐놓고 하나하나 따라했다. 갈비를 손질하고 양념을 만들고 냄비에 넣어 끓였다. 2시간 후 갈비찜이 완성됐다. 예지는 접시에 담아 상에 올렸다. 그리고 혼자 앉아 한 점 먹었다. 완벽했다. 엄마의 그 맛이었다. 예지는 눈을 감고 천천히 씹었다. 입안에 퍼지는 그 맛, 구수하고 달콤하고 따뜻한 맛. 엄마, 내가 잘하고 있지? 예지가 혼잣말로 물었다.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예지는 알았다. 엄마가 어디선가 웃고 있을 거라고. 딸이 자신의 레시피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며 5년이 지난 어느 봄날, 예지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딸 서연이었다. 서연은 작년에 결혼해서 지금은 부산에 살고 있었다. 엄마, 나 임신했어. 예지는 기쁨에 소리쳤다. 정말 축하해, 딸. 엄마, 나 이제 엄마처럼 요리 배워야 할 것 같아. 아기 낳으면 맛있는 거 해줘야 하잖아. 예지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엄마가 가르쳐 줄게. 할머니한테 배운 거. 다음 주말 서연이 집에 왔다. 예지는 딸과 함께 주방에 섰다. 마치 30년 전 예지가 엄마와 함께 섰던 것처럼. 오늘은 뭐부터 배울까? 된장찌개. 엄마가 제일 잘하는 거. 예지는 미소 지으며 냉장고에서 물을 꺼냈다. 도마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었다. 자, 먼저 무는 이렇게 씻어. 그리고 이렇게 나박나박 썰어. 예지의 손이 움직였다. 엄마가 하던 그대로. 서연은 옆에서 지켜보며 노트에 적었다. 엄마, 무는 얼마나 썰어? 냄비 크기에 따라 다른데. 보통 중간 크기 무 하나면 돼. 두께는 5mm 정도. 너무 얇으면 금방 무르고 너무 두꺼우면 안 익어. 서연은 꼼꼼히 적었다. 예지는 그 모습을 보며 옛날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엄마의 손을 따라하며 노트에 적던 그 시간들. 서연아, 요리는 레시피만으로는 부족해. 마음이 중요해. 마음. 누구를 위해 만드는지, 어떤 마음으로 만드는지, 그게 맛에 다 나타나.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지는 계속 가르쳤다. 된장 푸는 법, 간 보는 법, 불 조절하는 법, 모든 것을 엄마에게 배운 그대로. 30분 후, 된장찌개가 완성됐다. 예지와 서연은
함께 상을 차렸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한 숟갈 떴다. 와, 엄마. 이 맛 할머니 맛이랑 똑같아. 그럼 엄마가 할머니한테 배웠으니까 나도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당연하지. 계속 만들면 돼. 그리고 내 아기한테도 이렇게 가르쳐줘. 서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지는 딸을 보며 생각했다. 엄마의 손맛이 이렇게 대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할머니에서 엄마로, 엄마에서 나로, 나에서 딸로, 그리고 언젠가 손주로. 그날 밤, 예지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엄마와 함께 주방에서 요리하던 그 사진. 5년 전, 엄마가 아직 기억을 잃기 전에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속 엄마는 웃고 있었다. 물을 썰면서 딸과 함께하면서. 예지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엄마, 나 잘하고 있지? 엄마 손맛 잘 지키고 있지?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예지는 알았다.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거라고. 딸이 자신의 손맛을 이어가고 또 다음 세대로 전하고 있다는 것을. 예지는 책상 서랍을 열어 노트를 꺼냈다. 5년 전에 쓴 그 노트. 엄마의 60가지 레시피가 담긴 노트. 예지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그리고 새로운 글을 썼다. 엄마, 5년이 지났습니다. 엄마가 떠나신 지 5년. 하지만 엄마의 손맛은 여전히 제 안에 살아 있습니다. 저는 요리 교실을 열어 많은 사람들에게 엄마의 레시피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책도 2권 냈습니다. 엄마의 이야기는 수많은 가족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딸 서연이에게 엄마의 레시피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나에게 했던 것처럼 나도 딸에게 합니다. 이렇게 엄마의 손맛은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평생 우리를 먹여주셔서, 평생 사랑해주셔서. 엄마의 손맛은 단순한 레시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영원이 되었습니다. 딸 예지 올림. 예지는 노트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봄밤이었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예지는 하늘을 보며 속삭였다. 엄마, 저 별 보여? 내가 엄마 손맛 계속 지킬게. 영원히. 그리고 예지는 미소 지었다. 가슴이 따뜻했다. 엄마가 없어도 엄마의 사랑은 여기 있었다. 이 손 안에, 이 요리 속에, 이 마음 속에. 엄마의 손맛은 사라지지 않았다. 기억 속에, 레시피 속에,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모든 세대 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었다.